미식축구 입문하고 싶어서 경기나 하이라이트를 찾아봤는데 자꾸만 드러눕고 쓰러지고 흐름 끊기고 딱 우리에게 익숙한 침대축구의 향기가 나서 바로 뒤로 가기 버튼 누르신 분들 계시죠? 이게 대체 왜 미국에서 제일 인기 많은 스포츠인지 이해가 안 가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 미식축구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 아니 중독될 수 있게 미식축구 룰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미식축구 없으면 못 살아 병에 걸리신 자신의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경기장부터 볼게요. 미식축구 경기장은 길이 100야드입니다. 1야드가 약 0.9m니까 100야드면 대략 91m예요. 그리고 미식축구 경기장 양 끝에는 엔드존이라는 특별한 구역이 있어요. 양 끝에 이 엔드존을 합치면 총 길이 120야드, 약 110m. 일반 축구장이랑 크기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엔드존 기억하세요. 이 엔드존이 미식축구의 핵심입니다. 공격팀은 이 엔드존을 점령하기 위해, 수비팀은 절대 내주지 않기 위해 그렇게 치고받고 부딪히며 경기를 하죠. 축구로 치면 상대방 골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 경기장에서 양 팀은 각각 11명씩 총 22명이 뜁니다. 인원은 축구랑 똑같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축구는 22명이 함께 뛰면서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잖아요. 미식축구는 다릅니다. 한 팀 안에 공격팀과 수비팀이 따로 존재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팀이 공격할 차례가 되면 공격 전담 선수 11명이 경기장에 들어와요. 그러다가 상대팀에게 공격권이 넘어가는 순간 공격 선수들이 쏙 빠지고 수비 전담 선수 11명이 우르르 들어옵니다. 그리고 공격팀, 수비팀 말고도 스페셜팀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시나요? 복잡하지 않아요. 스페셜팀은 쉽게 말해 킥 전문팀이에요. 스페셜하죠? 발로 차는 상황에만 딱 투입되는 전문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평소엔 벤치에 앉아있다가 킥을 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만 뛰는 거죠. 그러니까 한 구단 안에 사실상 3개의 팀이 있는 셈이에요. 공격팀, 수비팀, 스페셜팀. 어렵지 않죠. 그리고 교체 제한도 없어요. 축구는 경기 중에 교체할 수 있는 선수가 딱 3명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미식축구는 달라요. 매 플레이마다 몇 명이든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감독은 상황에 따라 매번 최적의 선수를 골라서 투입할 수 있는 거죠. 이래서 한 팀에 선수 명단이 무려 53명이나 돼요. 경기 시간은 총 60분입니다. 축구처럼 전반, 후반 두 파트로 나뉘는 게 아니라 4파트, 즉 4개의 쿼터로 나눠서 진행해요. 한 쿼터당 15분씩이죠. 그리고 미식축구는 1쿼터에서 2쿼터로 넘어갈 때, 그리고 3쿼터에서 4쿼터로 넘어갈 때 경기 내용이 그대로 이어져요. 공격하던 위치, 공격 횟수 이런 상황들을 그냥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2쿼터가 끝나고 3쿼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공격하던 위치도 남은 공격 횟수도 아무것도 이어지지 않아요. 쉽게 말해 리셋되는 거죠. 축구에서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을 다시 시작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2쿼터가 끝나갈 때쯤이면 공격팀이 엄청 바빠집니다. 3쿼터가 되면 모든 게 리셋되니까 그 전에 점수를 뽑아내야 하거든요. 그리고 축구는 경기 중에 반칙을 해도 시계가 멈추지 않죠. 그냥 계속 흘러가요. 하지만 미식축구는 달라요. 특정 상황이 생기면 시계가 바로 멈춥니다. 예를 들어 공을 던졌는데 아무도 못 잡고 땅에 떨어지면 멈추고, 선수가 플레이 중에 라인 밖으로 나가도 멈춥니다. 이렇게 자주 멈추다 보니 라이브로 경기를 보면 60분은 훌쩍 넘죠. 자, 이제 많이 궁금해하실 득점 방식입니다. 미식축구에서 점수를 내는 방법은 딱 4가지예요. 먼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많은 점수를 주는 터치다운입니다. 무려 6점을 줘요. 방법은 간단해요. 공을 가지고 상대 진영 끝에 있는 엔드존 안으로 들어가거나 동료가 던진 패스를 엔드존 안에서 받아내면 돼요. 여기서 공을 들고 직접 엔드존 안으로 들어갈 때는 공의 끝이 골라인을 조금이라도 넘는 순간 바로 득점입니다. 몸 전체가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골라인이 되게 관대해서 그냥 라인 위로 스쳐도 인정됩니다. 그리고 엔드존 안에서 패스를 받을 때는 두 발이 모두 엔드존 안에 닿아야 인정이 돼요. 발 하나라도 라인 밖에 있으면 무효예요. 그래서 수준급 선수들은 미친 운동신경으로 발이 땅에 닿도록 컨트롤해요. 이게 또 도파민 터지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리플레이 화면을 보면 심판들이 발 위치를 엄청나게 집중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터치다운을 성공하면 바로 보너스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걸 엑스트라 포인트라고 해요. 말 그대로 추가 점수예요. 팀에게는 2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옵션들을 성공하면 각각 1점과 2점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옵션은 킥입니다. 골대 앞에서 공을 발로 차서 노란 골대 기둥 사이로 통과시키면 플러스 1점. 이 옵션은 거리가 가까워서 실패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터치다운 6점에 보너스킥 1점을 더해서 보통 한 번에 7점을 냈다라고 표현하죠. 두 번째 옵션은 2포인트 컨버전입니다. 킥 대신 다시 한번 공격을 시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터치다운을 한 번 더 하라는 거죠. 엔드존에서 불과 2야드 떨어진 곳에서 딱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성공하면 플러스 2점,
터치다운이랑 합쳐서 총 8점이 되는 거죠. 위험 부담은 있지만 경기 막판에 꼭 2점이 필요한 순간에 쓰는 강력한 승부수입니다. 두 옵션 모두 만약 실패하면 보너스 점수는 0점, 터치다운 6점으로만 끝이 납니다. 세 번째는 필드골 3점입니다. 상황을 먼저 상상해보세요. 터치다운을 하려고 엔드존까지 가려니 거리가 너무 멀고 수비도 단단한데 그냥 공격권을 넘겨주기엔 위치가 너무 아까워요. 이때 선택하는 확실한 득점 수단이 필드골이에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공을 바닥에 세워두고 발로 차서 골대 사이로 통과시키면 끝. 네, 맞아요. 엑스트라 포인트를 시도할 때 하는 보너스 킥과 같아요. 근데 필드골은 터치다운을 못할 것 같을 때 시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필드골은 위험 부담이 있어요. 엑스트라 포인트처럼 거리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넣기 쉽지 않은 거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킥이 골대를 벗어나 실패하면 그 즉시 그 위치에서 공격권이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필드골은 키커의 실력과 감독의 결단력이 동시에 필요한 순간이에요. 경기 종료 직전 1, 2점 차로 뒤처진 상황에서 터지는 장거리 필드골 한 방은 터치다운 못지않은 도파민이 터집니다. 마지막은 흔하지 않은 득점 방식, 바로 세이프티입니다. 2점을 얻고요. 앞서 나온 세 가지 방식들은 전부 공격팀이 점수를 내는 방식이었죠. 세이프티는 달라요. 수비팀이 점수를 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공격팀이 수비에 밀려서 자기 진영 최후방인 엔드존 안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수비수가 공을 잡은 공격수를 넘어뜨리면 세이프티가 선언돼요. 축구로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팀 골키퍼가 골문 앞에서 공을 드리블하다가 상대한테 뺏겨서 골을 먹은 상황. 공격팀 입장에선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점수도 주고 공격권도 상대에게 넘겨줘야 하거든요. 점수, 공격권, 분위기를 한꺼번에 다 뺏기는 셈이에요. 정리해드릴게요. 터치다운 6점, 필드골 3점, 세이프티와 투포인트 컨버전이 2점, 보너스킥이 1점. 이것만 기억하셔도 중계 볼 때 점수판 보는 게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자, 그럼 경기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축구처럼 중앙에서 패스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미식축구는 한 팀이 공을 땅에 놓고 상대 진영을 향해 멀리 힘껏 차버리는 거예요. 공을 찬 팀은 달려가서 막고 공을 받은 팀은 최대한 앞으로 전진합니다. 달리던 선수가 수비에 막혀 멈춘 그 지점부터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돼요. 킥오프는 경기 맨 처음 시작할 때, 2쿼터에서 3쿼터로 넘어갈 때, 즉 경기 내용이 리셋될 때, 그리고 한 팀이 점수를 낸 직후에 일어납니다. 점수를 낸 팀이 자, 이제 너 차례야 라고 공을 넘겨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미식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경기 흐름의 70%는 이해한 거예요. 공격팀은 4번의 기회 안에 10야드를 전진해야 합니다. 꼭 10야드일 필요는 없고 10야드 이상만 가면 돼요. 여기서 한 번의 기회를 다운이라고 불러요. 기억하세요. 다운이라고 해요. 첫 번째 기회는 퍼스트 다운, 두 번째는 세컨 다운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서드 다운, 마지막은 포스 다운이 되겠죠? 피브스 다운 그런 거 없습니다. 기회는 4번까지 있기 때문이죠. 아, 10야드가 얼마나 되냐고요? 약 9m입니다. 경기장에 촘촘하게 그어진 가로줄 10개의 거리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 않죠? 금방 전진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수비수들이 공격하는 선수에게 달려들면서 전진을 막거든요. 거의 무슨 매 플레이마다 핸들이 고장난 8톤 트럭 여러 대가 달려옵니다. 여러분은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는 불가능을 모르는 사나이지만 이건 좀 이렇게 한 번에 10야드를 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보통 몇 번의 공격을 합쳐서 10야드를 채워 나갑니다. 자, 4번의 기회 안에 10야드 전진에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해요. 기회가 다시 4번 주어집니다. 퍼스트 다운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퍼스트 다운 갱신이라고 해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상대 엔드존까지 전진하는 것, 그게 미식축구 공격의 기본 흐름이에요. 반대로 4번의 기회를 다 써도 10야드를 못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공격권이 그 자리에서 바로 상대팀에게 넘어갑니다. 아, 그리고 중계화면 하단에 뜨는 이 숫자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건 현재 공격 상황을 알려주는 거예요. 해석은 간단해요. 지금 첫 번째 기회이고 가야 할 거리가 10야드 남았다는 뜻입니다. 세컨 앤 5면 두 번째 기회, 5야드만 더 가면 다시 퍼스트 다운 갱신, 서드 앤 1이면 지금이 세 번째 기회이고 단 1야드만 남았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수비수한테 잡혀서 뒤로 밀리거나 반칙이 나면 서드 앤 피브팅, 서드 앤 29 같은 절망적인 숫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퍼스트부터 서드 다운 까지 3번의 기회를 다 썼는데도 10야드를 못 채웠어요. 기회는 딱 한 번 남았습니다. 마지막 포스 다운이에요. 여기서 감독은 세 가지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해요. 첫 번째, 공격을 포기하고 공을 발로 멀리 차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10야드도 못 갈 것 같으니 차라리 상대를 최대한 뒤로 밀어내자는 전략이죠. 이걸 펀트라고 해요. 점수는 없지만 위험 부담도 없어서 가장 많이 쓰는 선택이에요. 두 번째, 필드골. 상대 골대가 가까운 위치라면
발로 차서 3점을 챙기는 거예요. 터치다운은 못했지만 그냥 공격권 넘기기엔 너무 아까울 때 쓰는 차선책이죠. 세 번째,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끝까지 밀어붙이는 겁니다. 저 같은 상남자처럼요. 이걸 고포잇이라 해요. 성공하면 기회가 다시 4번 주어지고 실패하면 펀트도 못 차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공격권을 넘겨줘야 해요. 그래서 보통은 웬만하면 펀트나 필드골을 선택하고 정말 급하거나 퍼스트 다운 갱신까지 남은 거리가 아주 조금 남았을 때만 쓰는 승부수예요. 10야드를 전진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러닝과 패스입니다. 첫 번째는 러닝이에요. 선수가 직접 공을 들고 달려가는 방식입니다. 수비수들 사이에 작은 틈을 파고들어 조금씩 전진하죠. 한 번에 멀리 가기는 어렵지만 공을 잃을 위험이 적어서 확실하게 거리를 얻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전략이에요. 두 번째, 패스입니다. 공을 든 선수가 전방으로 달려가는 동료에게 공을 던지는 거예요. 단 한 번의 패스로 수십 미터를 날아가 그대로 터치다운까지 연결될 수 있어서 정말 화끈합니다. 장거리 패스에 성공하면 도파민 터집니다 진짜.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규칙, 전방으로 던지는 패스, 즉 전진 패스는 한 플레이당 딱 한 번만 허용됩니다. 뒤나 옆으로 주는 건 괜찮지만 앞으로 던지는 패스는 단 한 번뿐이에요. 그리고 이 패스 플레이는 2가지 위험이 있어요. 하나는 패스 실패, 던진 공을 아무도 잡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는 경우예요. 이때는 한 번의 기회를 그냥 날린 것으로 처리됩니다. 더 치명적인 건 가로채기예요. 인터셉션이라고 하죠. 수비수가 상대팀 공격수가 던진 공을 낚아채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 공격권이 바로 넘어가고 심지어 그 수비수가 그 공을 들고 달려서 터치다운까지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전략인 셈이죠. 감독은 이 러닝과 패스를 절묘하게 섞어서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번엔 뛸까? 던질까? 예측하면서 보는 게 미식축구의 진짜 재미예요. 미식축구, 알고 보면 정말 재밌는 스포츠예요. 저는 덕분에 도파민 중독이 되어버렸답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도파민이 5번은 터졌던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이 스포츠를 재미있게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